참 한 달 안에 재판을 열어주겠다. 이랬습니다. 그게 언제요? 4월 15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거 안 됐잖아요. 오늘 20. 네. 그리고 본인은 28일 본인은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으로 갔고 처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공수표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수많은 예. 싸움을 했는데 그 얘기를 던져놓고 코미디. 예, 코미디다. 예. 가버렸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지켜지지 이제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민 의원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내가 조롱받고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시스템에 의해서 뭐 거의 그런 어떤 시스템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괴감, 분노 이런 게 막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투쟁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실라 그래요? 예, 분노, 자괴감.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우리나라와 김정은 치하,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치하의 북한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 제도를 지키는 그 재단에 제가 피를 뿌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신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지금 이준석, 하태경, 김종인 이런 자들이 당 내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요 부정선거가 없었어요.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밝히려는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입을 막고 있는 건데요. 그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저를 광인 취급, 또라이. 지금 저를 제정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피해망상증 환자. 그렇죠. 네. 다음에 선거에 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막 그러는 사람, 또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조롱해도 좋다. 이거는 내가 하나 망가져서 제도를 고치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도 있고 자괴감도 있죠. 그거는 다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다 묻어두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거는 국민의 당에서 힘을 써주지 않는 거죠. 게다가 힘을 써주는 게 아니고 저를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광인으로 보는 겁니다. 등짝에 칼 꼽는 거지.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실라고? 예. 그래서 무슨 일 하고 계시고? 지금 제 목소리가 쉰 것 아실 겁니다.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면서 간신히 버틴 게 얼굴은 못생겼어도 목소리는 좋다 했는데 지금 목소리까지 나빠졌어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지금 아침 저녁 이 3주일 전부터 이렇게 될 걸 알았습니다. 4월 15일이니까 5월 15일, 5월 15일은 토요일이니 5월 14일까지 재판을 열어라. 근데 안 할 것 같아서 그 일주일 전부터 지금 출근, 투쟁, 퇴근할 때마다 대법원들에게 재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함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대법원 앞에?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인디안 기후제입니다.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이거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계속 싸울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그 서면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민유숙 대법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민경욱이 1억 8천 안 내서 여태까지 재판을 못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미 3월 10일에 우리는 1억 8천이 문제가 아니고 140일이 걸린다는 그 조항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로 했다. QR코드를 읽는 것,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싫어? 우리가 만들겠다. 지금 거의 만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최대 목표는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재판을 속개하고 재검표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 속개와 재검표.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조차 저 사람이 지금 안 하려고 백을 쓰고 있다. 다음에 지금 대법원이 잘못한 줄 알았더니 민경욱이 1억 8천 안 내서 그러네. 돈 빨리 내. 이런 우리 근처에 있는 자들, 부정선거 투쟁을 함께 해주겠다는 자들이 지금 독보석 같은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내부의 분열, 내부로부터의 잘못된 신호가 나와서 무너지는 것인데 저는 불굴의 노력으로 뚫고 나갈 겁니다. 저는 이제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지는 싸움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길다. 그래서 지금 싸움을 해서 지금 당장 못 이기더라도
이게 문제였어, 이게 문제였어, 이게 문제였어 하고 마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표식을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저는 민 의원님 이 투쟁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지금 민 의원님 투쟁이 순수하게 법률적 차원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어 제 인생 전체가 지는 싸움만 한 놈이에요. 좌파 운동도 그랬고 70년대 80년대 중반 그 다음도 그런 일이 많아요. 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북한 인권 운동을 가장 과격하게 가장 맹렬하게 거의 10년을 했는데 그때 그 중에서 499일은 2년 거의 1년 거의 만 2년 가까이는 24시간 365일 그 당시에 옥인동 효자동에 있었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슬로건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인데 우리가 철야 농성해도 탈북자는 여전히 계속 강제 북송 당할 거다. 지는 싸움이에요. 그거 하느라고 제 동지 중에 저도 건강 많이 나빠졌지만 제 동지 중에 2명이 건강을 망쳤습니다. 길바닥에서 499일 버티면은 건강이 좀 나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민 의원님 하시는 싸움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 여기서 길 갈라져 하고 말뚝 받고 또 여기서 길 갈라져 말뚝 받고 그러고 나가는 거다라는 각도에서 저는 이 싸움을 보는데 민 의원님께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여쭤본다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이깁니다. 이깁니다. 저는 이깁니다. 이정표 말씀도 잘하셨고 다음에 지는 싸움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감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항상 다윗의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골리앗과 싸움을 벌였던 백모 박성현 대표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싸움이 제가 대법원 판사들에게 대법관들에게 이번 선거는 부정이었습니다 하고 땅땅땅 방망이를 쳐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선거법 225조에는 그리고 선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패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건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선거제도가 무의미합니다.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가 아주 튼튼한 장치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재검표해 주세요 그랬는데 재검표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 4명의 대법관, 김상환, 노정희, 안철상, 박상옥 4사람은 을사오적같이 경자사적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왜냐? 불법을 저질렀거든. 문정권의 죽으로서 문정권이 이걸 하면은 해가 가고 그래서 그들의 성미를 거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얘기한 거를 재검표를 하지 않은 그런 자들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정말 하느님이 돌보셔서 지금 새로 배정된 4명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민유숙, 이동원, 조재현,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이 항상 내가 이따 치고 이 사람 중요한 건데 최근에 된 4명 네. 이 4명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4명을 골라놓더라도 그렇게 골라놓았는지 4명의 대법관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더니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법 연구회가 아닙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아닌데 대법관이 됐다면 그 사람들의 훌륭한 것 때문에 천대엽. 예, 항상 천을 내가 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대엽 대법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위 공직자 중에서 꼴찌예요. 재산이. 그리고 저쪽 멀리에서 사는데 그래도 대법관 바로 아래면 출퇴근하는 차가 있습니다. 자기 차가 있잖아요. 차를 안 탔어요. 왜 안 탔을까요? 자기가 멀리 있는데 새벽에 나를 데리러 어디서 와가지고 그 차를 끌고 또 여기까지 오는 게 안 되니 아침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와요. 그런데 이제 갈 때는 좀 태워주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서울대 법대 83학번 민유숙,
천대엽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불법 상태를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6개월 안에 하라고 그랬는데 전임자들이 1년 끌었지만 더 끌면 자기네들한테도 똥탕이 튀기니까 그거 안 되겠다. 재판을 하면 되겠죠. 자, 재판을 열면 됩니다. 재판 열고 재검표를 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표를 그냥 일개 나와야지 당선이 된다 그래서 프로젝티드 넘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나와야지 당선된다는 걸 집어넣었을 뿐이지 실제로 세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한 동에 1000표씩만 집어넣으면은 1000표씩만 빼면 지금 있는 거예요. 1000표씩만 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게 정규 분포가 나와요. 1000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까보면 없을 것이다. 자, 이걸 까보면 없으니까 까겠다고 그랬으니까 1000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1000표는 뭐예요? 이상한 표지. 이상한 표들. 그러니까 그거를 골라내는 작업을 우리가 할 것이다. 이게 무서우니까 안 깐 거 말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니 대법관이나 되는 자들이 목숨 걸고 이거를 6개월 안에 안 하고 126명이 지금 까달라고 그러는데 안 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정권이 날아가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김명수라는 작자 때문에 대법관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3천여 명 판사들의 지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분들 이 모든 사회 규범의 그 밑바탕이 되고 가늠자가 되고 나침반이 돼야 되는 그들의 역할이 지금 평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되돌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126명에 대한 이 재판 결과를 재판 계획을 세우시고 전 국민한테 공표를 하세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실, 대법원에 찾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벌벌 기면서 올 겁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자, 김부겸 총리가 벌벌 기면서 이거 큰일 났네요. 왜 이래요?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송트남이 올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와가지고 벌벌 길 겁니다. 그야말로 그때 진실을 추구하는 대법관들이 있구나. 대법원이 이런 거구나. 무서워가지고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 말고 그냥 판사들의 지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열혈 시민께서 또 잡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합당한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김명수에게 내가 조언을 하나 하겠다. 방법이 하나 있다. 자진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 민대법관, 이대법관, 조대법관, 천대법관 말씀을 하면서 좀 기대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초치는 소리를 하면 이 4.15 이 총선이 있었을 때 선관위원장이 권순일 대법관이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자유보수로 꼽혔어요. 이 사람의 그 판례를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 대법원이 폭도 판결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용에 관계돼 가지고 저는 그 폭도 판결이라고 보는데 징용에 관계돼서 그 손해배상인가 피해 보상을 지금의 일본 기업에 한국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걸로 해서 국제법 조약 이게 스텝이 다 꼬인 거거든. 일본은 그래서 대응을 아예 안 하잖아. 왜냐하면 만약 그걸 해서 그 판례 바탕을 해갖고 누군가 이제 손해배상이나 뭐 피해보상을 청구해서 그것에 바탕을 해서 해당되는 일본 기업에 한국 지사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바로 국제 분쟁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국제 분쟁 조정위원회 들어가면 개망신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그 정도로 무식해요. 이거 하게 되면 그 다음번 일이 감당이 안 돼 계산 안 하고 그냥 나 반일할 거야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때 2명인가가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수 의견의 한 명이 권순일이에요. 네. 그래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있으니까 네. 이제 4.15 있게 한 6개월 전이야. 저는 이 문제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 사전투표 문제가.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열돼 있는 상태고 대립해 있는 상태니까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정치적 분열 투쟁 좋은데 선거가 부정이냐 아니냐 가지고 투쟁하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10
그러니까 저기 뭐 2020년이 사회로죠. 2019년 11월에 지인을 보내서 지인한테 문서를 써서 권대법관한테 갖다 줬어. 지금 여차저차하고 이제 그 저거가 있어서 그 사회로 앞으로 다가올 사회로 총선 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도 많고 분열돼 있는 상태라서 이거 나이스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전 투표를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좀 운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니 서류를 접수를 안 해. 읽어야 되니까요. 서류를 접수를 안 하고 접수하면 읽어야 되니까. 접수를 안 하, 그러니까 사적으로 갖다 준 거예요. 사적으로. 그런데도 받질 않았다. 그런데도 친구 사이야. 권순일의 친구가 갔다니까. 저도 범터라뇨. 말하자면 지금은 어디 저기 그 미꾸라지처럼 살지만 저도 날뛰면은 여기저기 다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권순일의 친구가 이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아직 깨복쟁이 친구가 왔는데 야 그거 그 A4 용지 3페이지 딱 행감치고 앉아서 그거 우리 실무자들 모아줄 테니까 세미나 하라고. 내가 그 말도 않고. 받지를 않고. 받지도 않고. 내가 그 말 딱 듣고 세미나를 안 했어요. 저거 이상하다, 싸하다. 저거 싸하다. 저거 정상 아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반일 그 히스테리아 광풍이 부는 와중에서 소신껏 소수 판결을 한 권순일 대법관이 4.15 총선 나기 5, 6개월 전에 깨복쟁이 친구가 돈도 아니고 A4에 두세 장 출력해서 야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거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이거 사전투표에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좀 참조 좀 해봐 하고 서류를 줬더니 나 그거 안 받아. 우리 저기 실무자들이랑 세미나해.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네,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그렇다 그래서 초치는 소리는 아니고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네네네.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다 박수해 주시고. 그런데요. 이제 그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지금 4명이 우리법위원회가 아니어서 이제 뭐 나름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어서 뭐 요만큼의 희망을 거는 것 같지만 함부로 희망을 걸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권순일에 대해서는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9사람의 우리 같이 싸우고 있는 동료 우리 변호사들, 동료라고 하면 안 되겠네. 내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저를 돕고 있는 변호인단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냐? 지금도 훌륭할 수 있어요.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왜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알아봤겠죠. 그 정도 머리가 있어야지 대법관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대법관은 나와도 중앙선관위원장은 계속하겠다고 그랬어요. 인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뭐가 캥기고 무서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거는 자기가 자기적으로 뭐 부정선거를 이끌고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랬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사전에 굉장히 소심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자기가 선관위원장 아니야? 그 선관위원장으로서 따로 저기 공무원 관사도 받을 걸? 뭐 그럴 것 감사원장이 같습니다. 받는 그런 감사? 감사원장은 삼청동에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자기 입장에서는 뭐 실무자들 이렇게 다 하잖아요. 뭐 장관급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건 놓고 가세요. 그냥 자기가 그 다음에 수시통에 가더라도 이거 자체를 안 받아 서류를.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복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4명의 대법관이 그렇게 뭐 이쪽 입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기시계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 한번 해봐. 민경욱 너 우리 욕했어. 한번 해봐. 너 이런 거 뭐야? 라고 아주 법정에서 그 법리 다툼을 하고 법리 다툼 그 사람이랑 하는 하면 다행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예. 자,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안 돼서
대한민국이 시궁창에 박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꿈을 옛날에 버렸고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롱, 분노, 자괴감 시궁창에 빠지고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런 조롱을 받고 미친놈 취급받고 또라이 취급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바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뭐 이제 우리 또 민 의원님께서 저기도 많이 힘을 좀 보태주고 계세요. 저기 뭐야 요새 이제 부정선거가 혹시 그런 게 또 이제 그 시도될 가능성이 이제 대선 내년 대선도 내년 교육감 지방선거 시도될 가능성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시민들이 이제 많이 불쓰고서 막아야 되니까 이거 불쓰고 막으면 꽤 많이 줄어든다고 봐요 저는. 그 상대방이 저지를 수 있는 범위가 불순한 세력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일의 범위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 클린 선거 시민행동 그 이끄시는 분들이 저쪽이죠. 그 변호인단들이죠. 저기 그 네, 그렇습니다. 유승수 변호사가 거기에 이제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네, 거기 이제 본부장인데요. 네. 본부장인데 지금 그 사회로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네. 상임 대표로 이제 네. 며칠 전에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수도권 쪽 발대식 있었을 때 제가 가서 이제 연설하러 가니까 우리 또 민 의원님도 와 계셔서 같이 또 네, 그랬었죠. 연설해 주시고. 예. 지금 저기 그 제가 있는 국투본 국민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네 가지의 활동 방향, 투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 투쟁입니다. 법정 투쟁. 뭐 자명한 일이고 두 번째는 거리 투쟁입니다. 거리 투쟁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매주 토요일 강남역 10번 출구 강남역 일대에서 벌이는 저희 시위 거리 투쟁. 세 번째가 국제 투쟁입니다. 국제 투쟁으로 지금 세 권의 국제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두 권의 영어 660페이지짜리 330페이지짜리 한글 또 그만큼의 분량의 일본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전 세계에 있는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기록한 백서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게 저기 그 하와이에 계신 저기 독지가 애니첸 회장이 많이 돈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잘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뭐 돈과 노력, 그렇죠. 그다음에 애국심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있는 거 말고 지금 이 부정선거를 없애는데 가장 강력한 KO 펀치는 법정에서 다시 까봤더니 부정선거였던 이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내년에 있을 4.7 보궐선거, 다음에 내년은 3.9 대선,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제 거를 막고 그런 법정에서의 판결을 막으면서 계속 부정선거를 해나갈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막아야죠. 지금 문성근 좌파 문성근이가 대표로 되어 있는 시민의 눈이라는 좌파 선거 감시단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변질이 돼서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막아주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는데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죠.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 지금 이준석 이런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4월 심지어 오세훈 이 4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4.7에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4월 7일 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요. 어떻게 없었어요? 자, 박영선은 어쩌면 서울 모든 동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가 있었을 때 항상 사전선거에서 그 사람은 이겼습니까? 어떻게 오세훈은 모든 동에서 자기 표예요. 당일선거,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성적을 봤을 때 항상 당일투표가 졌습니까? 불리했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겁니까? 이번에 너무나 큰 그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긴 거고 다음에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이 그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개표장에 다 보냈어요. 지방에도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껏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민초들, 예? 민초들에 의해서 이겼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다음에 이것을 4.15의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한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아요. 언제까지 버티나 봅시다. 법정에서 재검표로 인해서 재검표 결과 이 모든 것이 햇볕 아래 드러날 때, 예, 그때 이 잘잘못을 갈아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투쟁의 방향으로 이 선거 감시단, 지금까지는 선거 감시를 하면 저도 그랬어요. 제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그걸 하루 가서 하면 일당벌이하게 5만 원, 예. 뭐 6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몇 분 이렇게 골라가지고 보내면 알았어요. 이런 다음에 이렇게 자다가 자고 카톡하고 그런 거였죠. 예. 근데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눈 부릅뜨고 이번에 이제 그런 훈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싸움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예, 클린 선거 시민 행동입니다. 저희는 함께합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디스클레이머.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말씀은 저랑 관계 없습니다라고 제가 한 발 빼는 말씀을 초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성근 시민의 눈이 부정선거가 있는 것을 감춰주고 보호해주는 막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주장하셨는데 그건 민 의원님 주장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해 본 적 없고요.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몸조심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4.15 부정선거를 민 의원님은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각자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7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게 그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잘 지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네. 라는 굉장히 기술적인 예. 영어로 말하면 디스클레이머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이 백모 대표께서 하시는 이 세뇌 탈출에 요만큼의 누도 끼치면 안 되겠죠. 이건 민경욱의 주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의 눈을 제가 왜 함부로 얘기하느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핵됐을 때 문성근의 시민의 눈에서 기술자를 끌고 마치 점령군처럼 중앙선관위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사실이 기록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조혜주가 문재인 캠프로 스카웃이 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니까 우리 백모 대표님께서야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4.7 보궐선거도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셔서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각 동에서 박영선의 표와 오세훈의 표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박영선의 표가 사전 투표가 있고 당일 투표가 있습니다. 그 득표의 율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일률적으로 사전 선거에서 유리했고 오세훈 모든 동에서 자기 표 얻은 것 중에서 일률적으로 당일 투표에서 불리했습니다. 여러분 한강 마포대교 당일 투표에서 유리했지. 그렇죠. 그 소리죠. 사전 투표에서 불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강에 물이 있는데 마포대교 밑에서 물을 떠요. 떠서 한 바가지 갖고 있어. 5일 뒤에 물을 떠요. 그래서 한 바가지 갖고 있어. 근데 지금 마셔보니까 민물이에요. 마시면 안 되겠죠. 한강물 함부로 마시면 안 되지만 마셔보니까 이거는 민물이에요. 5일 전에 떴던 걸 딱 마셔보니까 짠 물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론조사를 못하죠. 근데 지금 계속 4.15 때도 그렇고 이번 4.7에도 나타나는 거니 것이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그래프가 서로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이른바 쌍봉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 그래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붙이면 똑같이 나오게 되는 이게 하나로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정규 분포가 돼야 함에도 그건 약간 오버래핑 된 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분리돼서 양쪽으로 쌍봉 낙타처럼 쌍봉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이번에도 나왔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자료로 있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오죽하면은 박영하 교수님께서 100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다. 이거는 100년 동안 던지면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120억 년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 개가 그러니까 이게 빅뱅으로 동별로 그 쌍봉 그래프의 패턴이 거의 똑같으니까 네. 이제 문제가 그게 되는 문제가 거죠. 되는 동별로 해도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아까 디스클레이머랑 관계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뇌 탈출 저기 그 시청자님들은 잘 아세요. 이게 뭐냐면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특히 제가 이 사전 투표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미나 크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제 큰 방에서 열고 책 만들어서 뿌리고 1인 그거 해서 뿌리고 그렇게 해서 책만 10만 권을 뿌렸거든. 그래서 제가 자격지심에 생각하기에 음모를 짠 세력이 존재한다. 음모 짠 세력은 원흉은 백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사전 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시비의 원흉이 제 백모가 진원지야 저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건 이제 기소도 그렇잖아요. 기소도 보면은 좀 살벌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저로서는 이런저런 좀 몸조심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예.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죠? 그 뭐냐면 그 표가 없는데 세지 않고 컴퓨터로 이 개표 상황표로는 당선이 된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 그러니까 모든 개표소별로 무조건 올리면은 나중에 올린 표 수가 실제 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딱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 투표를 한 사람들 다음에 실제로 있는 거 뭐 거기에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전체 숫자로 보면 그게 비슷하게 맞지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동에서 나왔는데 두 명이 출전을 해가지고 이 개표를 했을 때 50.1% 50을 넘으면 그럼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무조건 당선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게 50% 해서 당선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뭐 80%가 돼요. 80%. 이 사람이 얻은 80% 중에 30%는 남는 표입니다. 남는 표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표시가 나면 안 되니까 요 50비 되면 이기는데 49.8, 49.7, 47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에 여기서 빼가지고 요만큼씩만 나눠주면은 50을 넘어가지고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빼서 이쪽에 착착착착 나눠져가지고 요 선상에 있는 몇 명을 50%를 넘겨가지고 당선되게 하는 것. 이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턱도 없는 얘기라고 하는 이 follow the party에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게 함수적 그 게리맨더링이라는 거예요. 말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지만 그런 것도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요만큼씩 여기서 얻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 그 기술이죠. 데이터 그렇죠. 마이닝에서 빅데이터 마이닝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뭐 우리가 쉽게 그렇죠. 바둑을 만방으로 이기나 반집으로 이기나 이기는 맞아요. 거니까 그 반집 이기게끔 그 선거구의 특성 분석해서 요 선거구는 요 동에서 몇 표 집어넣고 몇 표 집어넣고 그래서 아주 자스하게 이기게끔 맞습니다. 그런 기술을 발휘할 수도 있다. 범죄 집단이 존재한다면. 저는 있었다. 저는 있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가끔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무슨 말씀.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